눈을 떴을 때 제 몸이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두 개였습니다. 하나는 피를 흘리며 쓰러진 채로, 하나는 멀쩡히 서서 그걸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수 씨, 이쪽으로 오시죠.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김민수 아닌데요? 저승사자의 손이 멈췄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쿵! 눈앞이 하얗게 번쩍이더니 세상이 멈췄습니다. 아니, 제가 멈춘 겁니다. 정확히는 죽은 겁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이상하다였습니다. 분명 차에 치였는데 아프지 않았습니다. 몸이 가벼웠습니다. 아니, 너무 가벼웠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119에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말을 걸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제 말이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있어요. 손을 흔들어 봤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제 쪽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제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나.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눈은 반쯤 감긴 채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저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심장이 있기는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검은 두루마기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훤칠하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지만 눈빛은 묘하게 늙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저승사자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예, 저승사자라고요? 말도 안 됩니다. 저승사자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존재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제 상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제 몸이 두 개고 하나는 죽어서 바닥에 누워 있고 사람들은 저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시간이 없습니다. 가시죠. 저승사자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 풍경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저 아직 죽기 싫은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명부에 적혀 있습니다. 저승사자가 품에서 낡은 장부를 꺼냈습니다. 펼쳐 보이는데 거기에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민수 52세 2023년 11월 7일 오후 6시 32분 교통사고. 맞죠? 당신 이름입니다. 아닙니다. 예.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가 아니라 김민호입니다. 순간 저승사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김민호요. 민수민이 아니라 호걸호입니다. 저승사자가 급하게 명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2세 남성 역삼동 횡단보도 사고 오후 6시 32분. 중얼거리던 저승사자의 입이 멈췄습니다. 주민등록번호 751215-1. 맞습니다. 그게 제 번호예요. 이런. 저승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 원래도 창백했는데 더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름이 틀렸어? 그럼 저 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다급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럼요. 명부의 이름만 틀렸을 뿐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생년월일, 시간, 장소, 사망 원인까지. 저승사자가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제 실수입니다. 실수라뇨? 명부를 옮겨 적을 때 이름 한 글자를 잘못 쓴 겁니다. 민과 호의 한자가 비슷해서. 말을 마친 저승사자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완전히 제 잘못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승사자가 실수를 했다고요? 그것도 이름 한 글자 때문에 잘못된 사람을 데려왔다고요? 그럼 저 다시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안 됩니다. 왜요? 저승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끊긴 호는 다시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수잖아요. 당신 실수라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승사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제발이요. 저 아직 딸도 시집 못 보냈어요. 아내도 혼자 두고 갈 수 없고요. 제발. 간청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단 저승으로 가시죠. 거기서 제가 염라대왕님께 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살릴 수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가 들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승사자가 다시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세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회색빛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보이지 않았고 땅은 검은 돌로 깔려 있었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도 바람 소리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저승인가요? 아직 아닙니다. 가는 길입니다. 저승사자가 앞서 걸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아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앞쪽에서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문이 나타났습니다. 저승문. 높이가 10m는 좋게 돼 보였습니다. 검은 철로 만들어졌고 문 위에는 한자로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명계. 들어가시죠. 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긴 줄이었습니다.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아이, 노인.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 멍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요? 오늘 죽은 혼들입니다. 저승사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루에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나요? 이건 한국만입니다. 전 세계로 치면. 말을 멈춘 저승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상상도 못할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모두 오늘 삶을 마감했다니. 줄 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승사자가 줄 옆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부러운 듯한 눈빛, 원망스러운 눈빛, 무표정한 눈빛.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저만 특별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왜 저만 줄을 안 서도 되는 거죠? 특별한 경우니까요. 특별한 경우? 실수로 죽은 경우입니다. 저승사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500년 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명부를 잘못 적은 건
500년? 저승사자가 500년 동안 일을 해왔다고요? 당신, 나이가 몇인데요? 574살입니다. 예, 저승사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수명도 다릅니다. 말을 마친 저승사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앞에 거대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염라전, 여기가 염라대왕이 계신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불지옥이나 무시무시한 풍경을 예상했는데 그냥 넓은 대전이었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관청 같았습니다. 가운데 높은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염라대왕,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이었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고 손에는 호를 들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었습니다. 모든 걸 꿰뚫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무릎 꿇으시오. 저승사자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도 따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인일이냐 무상아. 염라대왕이 저승사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무상? 저승사자의 이름인 모양입니다. 죄송합니다, 대왕님. 저승사자, 아니 무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실수? 명부의 이름을 잘못 적었습니다. 김민수와 김민호를 혼동하여. 뭐라고?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50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한 적 없던 내가 이름을 잘못 적었다고? 죄송합니다. 내 실수로 잘못 죽은 혼이 생긴 것이냐? 그렇습니다. 염라대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호라 했느냐? 예. 내 수명은 아직 17년이 남았구나. 17년이요? 제가 69살까지 살 운명이었다고요? 하지만 이미 육신은 죽었다. 혼만 남은 상태로는 살아 돌아갈 수 없느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저 정말 죽은 건가요? 그렇다. 하지만 이건 실수잖아요. 억울해요. 소리쳤습니다. 예의고 뭐고 없었습니다. 염라대왕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무상? 예, 대왕님. 이것은 내 책임이니라. 어찌할 것이냐? 무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게 3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3일? 그 안에 방법을 찾겠습니다. 이 혼을 다시 살릴 방법을. 염라대왕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승의 법을 어기겠다는 것이냐?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예외를 만들고자 합니다. 허? 염라대왕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500년 동안 한 번도 규칙을 어기지 않던 내가 이제 와서 예외를 말하는구나. 부탁드립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염라대왕이 호를 한 번 쳤습니다. 쿵. 좋다. 3일을 주겠노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이 호는 3일 동안 저승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내가 담당하는 다른 혼들을 인도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염라대왕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넌 3일 동안 저승사자의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죽은 혼들을 데려오고 그들의 생전 업보를 함께 보게 될 것이니라. 저승사자의 일을요? 그렇다. 그리고 3일 뒤 무상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다. 첫 임무다. 무상이 저에게 명부를 건넸습니다. 박성진 58세 2023년 11월 7일 오후 11시 47분 심장마비. 이 사람을 데려오면 됩니다.
제가요? 당신이 3일 동안 저승사자 수습입니다. 저는 그동안 당신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하고요. 무상히 검은 두루마기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입으세요. 저승사자의 옷입니다. 두루마기를 입자 몸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준비됐으면 가시죠. 무상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다음 순간 우리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15층입니다. 올라가세요. 혼자요? 그렇습니다. 데려오는 건 당신이 해야 합니다. 떨리는 다리로 아파트에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15층이라고 생각하니 순식간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1502호.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 여보.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119 불렀어요. 조금만 버텨요. 아들인 듯한 남자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통과했습니다. 네, 통과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거실에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왔습니다. 아내와 아들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의 중년 남성. 혼이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혼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저승사자입니다. 거짓말.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승사자는 드라마에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현실입니다. 남자가 자신의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아내가 울며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내 몸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난 죽은 건가? 예. 남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시간입니다. 가시죠. 제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가셔야 합니다. 왜요? 억지로 끌고 갈 건가요? 그럴 순 없습니다.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거죠? 그때 뒤에서 무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생전업보를 보여주세요. 생전업보? 어떻게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리세요. 그러면 보입니다. 저는 남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순간 눈앞에 영상이 펼쳐졌습니다. 박성진의 생전 모습.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직원은 30명. 가족처럼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면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도 월급 못 줄 것 같은데? 박성진이 격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번이 3번째입니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 일단 내 통장에 먼저 빼고. 하지만 들리는 소리 하지 말고 하라는 대로 해. 밀린 월급. 회사 돈으로 주식 투자. 횡령. 직원들은 몰랐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이 폭락하며 회사는 부도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 스트레스로 심장이 멈춘 겁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박성진을 바라봤습니다. 보셨습니까? 박성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옥에 가는 건가요? 그건 염라대왕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박성진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그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시죠. 이번엔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저승으로 돌아와 박성진을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염라대왕이 명부를 펼쳤습니다. 박성진, 58살, 직원 30명을 거느린 회사 사장. 예. 3년간 회사 돈 2억 7천을 횡령했고 직원 월급을 6개월간 밀렸구나. 박성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은 없습니다. 좋다. 지옥 3층 100년형을 선고하노라. 쿵. 홀이 바닥을 쳤습니다. 박성진의 몸이 바닥으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10초.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첫 임무 완수입니다. 무상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무섭더군요. 죽음이요? 아니요. 인간이요. 무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럼 계속 이런 사람들만 데려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무상이 다시 명부를 펼쳤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드뭅니다. 이순자 79세 2023년 11월 8일 오전 2시 13분 노안. 이번 분은 좋은 분입니다. 무상이 말했습니다. 평생 남을 도우며 사셨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요양병원 3층 특실에 할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주변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 손자, 손녀들까지. 엄마, 힘내세요. 큰아들이 할머니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습니다. 삐삐삐. 심장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어머니.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에 할머니의 혼이 서 있었습니다. 오셨군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를 알고 계셨습니까? 꿈에서 봤어요.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오면 그때가 갈 때라고. 할머니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인사하고 싶으신가요? 아니에요. 이미 다 했어요. 할머니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착한 애들이에요.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줬어요. 좋은 자식들을 두셨네요. 네. 제가 복이 많죠?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부처님이 기다리실 거예요. 저승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계속 주변을 신기한 듯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저승이구나.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서울 게 뭐 있어요. 언젠간 올 곳인데. 염라전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냥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염라대왕도 할머니에겐 부드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순자, 79살. 평생을 남을 도우며 사셨구나. 부끄럽습니다. 20대 때부터 고아원에서 봉사했고 40대엔 독거노인들 도시락 배달, 60대엔 노숙자 쉼터에서 일했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을 뿐입니다. 자식들도 훌륭하게 키웠고 남편도 잘 섬겼구나. 제가 받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염라대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국 5층을 허락하노라. 부처님 곁에서 영원히 평안하거라. 쿵. 홀이 바닥을 쳤습니다. 할머니의 몸에서 황금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위로 떠올랐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도 곧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예, 보여요. 당신의 수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무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저도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강수진 31세 2023년 11월 8일 오전 9시 40분 자살. 명부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자살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무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런 경우가 가장 힘듭니다. 왜요? 대부분 억울함과 한이 서려 있어서 쉽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오피스텔 7층 701호. 문을 열고 들어가자 숨이 막혔습니다. 거실 천장에 줄이 매달려 있었고 그 아래 젊은 여성이 저기요. 옆을 보니 여성의 혼이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셔야 합니다. 싫어요. 여기 있을 거예요. 안 됩니다. 왜요? 이미 죽었는데 더 잃을 게 뭐 있어요? 강수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상관없잖아요. 당신을 데려가려면 알아야 합니다. 그럼 안 데려가면 되잖아요. 말을 마친 강수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란다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뛰어내릴 걸 그랬나 봐요. 그럼 더 확실했을 텐데. 그만하세요. 왜요? 이미 죽었는데? 강수진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여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보기 싫을 텐데요. 그래도 봐야 합니다. 강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보세요. 제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강수진의 마지막 일주일. 회사 광고 대행사. 직급 대리 3년차. 상사 박 부장 42살. 월요일. 강 대리, 이 기획서 다시 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전부 다. 감이 없어. 다시 해와. 하지만 주말 내내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해야지. 화요일. 강 대리, 커피 좀. 지금 회의 자료 만들고 있는데요. 회의 자료는 신입이 하면 되고 너는 커피나 타와. 제가 담당 아닙니까? 말대꾸야. 시키는 대로 해. 수요일. 회식 자리. 강 대리, 소주 한 잔 받아. 저 술 못 마십니다. 에이, 회식인데 한 잔 정도야. 정말 못 마십니다. 아, 분위기 파악 좀 해. 다들 마시는데 너만 빠져? 억지로 마신 소주. 다음날 병원에 갔습니다. 목요일. 강 대리, 어제 왜 먼저 갔어? 몸이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분위기 다 깼잖아. 죄송합니다. 됐어. 어차피 너 이번 프로젝트에서 빠지는 거 알지? 예. 실력이 안 되니까. 김 대리한테 넘길게. 하지만 제가 3개월 동안 준비한. 그래서 실력 없으면 소용없어. 알아서 다른 일 찾아. 금요일. 화장실에서 울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박 부장이 또 그랬어? 응. 그냥 참아. 나도 1년 참았어. 1년. 응. 그럼 다른 부서로 갈 수 있어. 1년. 1년을 더 참아야 한다고. 그날 밤 집에 왔습니다. 텅 빈 원룸. 혼자 살지 3년.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친구들은 다들 결혼했습니다. 나 왜 사는 거지?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 빠진 머리카락. 그냥 끝내고 싶다.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일요일, 문득 줄이 보였습니다. 작년에 이사할 때 쓰던 줄.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수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맞죠? 한심하죠? 아닙니다. 한심해요. 그깟 회사 때문에 상사 한 명 때문에 죽다니.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약해서, 제가 참지 못해서. 강수진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빠, 미안해.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네.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고 싶습니까? 네. 하지만 이미 늦었잖아요. 아직 모릅니다. 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저도 지금 살아 돌아갈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강수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이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염라전. 염라대왕이 강수진의 명부를 펼쳤습니다. 강수진, 31살. 스스로 목숨을 끊었구나. 죄송합니다. 자살은 큰 죄니라. 부모님이 주신 몸을 스스로 해쳤으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 고통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강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느니라. 박 부장의 업보는 내가 따로 처리하겠노라.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도 벌을 받아야 한다. 지옥 1층 30년형을 선고하노라. 네. 강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말했습니다. 30년 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다. 그럼 그때는 더 강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마음이로다. 강수진이 바닥으로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사라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하지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인간들은 모릅니다.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제 아셨습니까? 네. 무상이 다음 명부를 펼쳤습니다. 오늘 마지막 임무입니다. 최민기 45세 2023년 11월 8일 오후 3시 21분 교통사고. 이번 분은 복잡합니다. 무상이 말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추돌 사고 현장이었습니다. 트럭, 승용차 세대, 오토바이 한 대가 엉켜 있었습니다. 최민기는 저 흰색 소나타 운전자입니다. 차 안에 중년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혼이 서 있었습니다. 내가 죽었나? 최민기가 멍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럴 줄 알았어. 무슨 뜻입니까? 최민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상한 꿈을 꿨거든요. 사고 나는 꿈. 그런데도 운전을 하셨습니까? 회사 가야죠. 꿈이 뭐라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의 하루를 보여주세요. 오전 7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최민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보, 일어나. 응, 5분만. 회의 있다며. 빨리 일어나. 샤워, 면도, 옷 갈아입기.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다녀올게. 조심히 가. 아내가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점심 챙겨줘서 고마워. 별 말씀을. 회의 잘하고 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아들이 나왔습니다. 아빠 용돈. 어제 줬잖아. 그거 다 썼어. 뭘 샀는데? 친구들이랑 PC방. PC방은 주말에 가라고 했지? 아빠도 회사 끝나고 술 마시잖아. 됐어. 10,000원만.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없었습니다. 1,000원만 있네. 이거라도 가져가. 에이, 1,000원으로 뭘 해. 없으면 말고. 아들이 투덜대며 돌아갔습니다. 오전 7시 45분.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비게이션 회사까지 1시간 10분. 회의가 9시인데 빠듯하네. 평소보다 5분 늦게 출발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오전 8시 15분. 경부고속도로 진입. 차가 많았습니다. 막히네. 속도를 올렸습니다. 90, 100, 110. 오전 8시 40분.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타이어가 헛돌았습니다. 뭐야? 차 정비를 미뤘던 게 생각났습니다. 지난주 브레이크 경고등이 들어왔었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지. 미뤘습니다. 그리고 오늘 쾅!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충격으로 핸들이 꺾였고 옆 차선으로 튕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쾅! 영상이 끝났습니다. 최민기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네. 다 내 잘못이야. 아들에게 5분, 차 정비 미루기, 과속. 작은 선택들이었어요. 그냥 작은 선택들. 하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최민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아십니까? 뭐라고요? 모든 것은 인과응보라고.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듯 작은 행동이 큰 결과를 만든다고. 최민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온다면 작은 것부터 바꿔보세요. 네. 염라전. 염라대왕이 명부를 펼쳤습니다. 최민기, 45살. 교통사고로 사망. 예. 과속, 정비 불량, 여러 요인이 겹쳤구나.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악의는 없었구나. 그저 조심하지 못했을 뿐. 죄송합니다. 환생을 허락하노라. 30년 후 다시 태어나거라. 감사합니다. 최민기가 사라졌습니다. 오늘 임무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상이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남았습니다. 방법은 찾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찾겠습니다. 무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실수로 당신이 죽었습니다. 반드시 살려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니, 저승엔 아침이 없었습니다.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저 임무만 있었습니다. 오늘은 5명입니다. 무상이 명부를 건넸습니다. 맞네요.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시면 알 겁니다. 첫 번째 이재훈, 67세, 암 투병 끝에 사망. 병원 침대에 누운 노인.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나도 사랑한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혼이 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아, 이제 가는구나. 이재훈이 가족들을 한 명씩 바라봤습니다. 모두 건강해라.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쉴게. 가시죠. 네. 순순히 따라왔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김혜진, 29세, 지하철 사고, 플랫폼에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혼이 일어났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 김혜진이 중얼거렸습니다. 효도도 못했는데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제가 전할 순 없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김혜진이 플랫폼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요. 세 번째 박준서, 8살, 백혈병, 어린이 병동, 작은 침대에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 목소리 들려? 응, 사랑해, 우리 아들. 엄마도 사랑해. 아이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엄마가 울부짖었습니다. 혼이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가기 싫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가야 합니다. 왜요? 아직 놀고 싶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엄마를 한참 바라보다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승에도 친구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가요. 작은 손이 따뜻했습니다. 네 번째 정수아, 52세, 심근경색. 집에서 혼자 있다가 쓰러졌습니다. 발견한 건 이웃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머, 수아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혼이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구나. 후회되십니까? 응. 혼자 사는 게 가족은 없으십니까? 이혼했어. 10년 전에. 그러셨군요. 자식도 없고 친구도 별로 없고 그냥 혼자 살았지. 정수아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좀 더 사람들이랑 어울릴 걸.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미 죽었는데 다음 생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정수아가 일어났습니다. 가요. 여기 더 있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다섯 번째 홍성민, 38세, 자살. 옥상, 난간을 넘어 떨어졌습니다. 혼이 바닥에 쓰러진 몸을 내려다봤습니다. 끝났네. 왜 이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빚 때문이에요. 홍성민이 웃었습니다. 사업 실패, 빚 3억, 아내는 떠나고 친구들은 연락 끊고. 가족은요? 부모님? 이미 연락 끊은 지 5년 됐어요. 그래도 살 수 있었을 텐데요. 어떻게요? 매일 독촉 전화 받으면서. 홍성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어요.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후회해요. 많이. 홍성민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한테 한 번만이라도 사과할 걸. 5명 모두 염라전에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하나씩 심판했습니다. 이재훈 천국 3층, 김혜진 환생, 박준서 천국 7층 어린 나이에 고통받았으므로, 정수아 환생, 홍성민 지옥 1층, 50년형. 모든 임무가 끝났습니다. 저는 무상에게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보란 결국 이런 건가요? 무슨 뜻입니까? 작은 선택, 작은 말, 작은 행동. 그 모든 게 쌓여서 결과가 된다는 거. 무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제가 살아온 삶을 돌아봐야겠네요. 좋은 깨달음입니다. 무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3일 동안 많은 걸 배웠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당신에게 주어진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기회요?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죽는 것과 깨달음을 얻고 사는 것의 차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깨닫지 못한 삶이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하루 남았습니다. 과연 저는 살아 돌아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날입니다. 무상이 저를 깨웠습니다. 방법을 찾으셨습니까? 아직입니다. 무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안에 반드시.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염라전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땡땡땡. 무슨 소리입니까? 긴급 소집입니다. 긴급 소집? 큰 사고가 났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혼을 데려와야 할 때 울리는 종입니다. 무상이 급히 일어났습니다. 가시죠. 모든 저승사자가 출동해야 합니다. 염라전 앞마당. 수십 명의 저승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명부를 들고 있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2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자 73명, 부상자 200여 명. 역대 최악의 참산이라. 저승사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각자 맡은 혼들을 데려오라. 시간은 6시간. 그 안에 모두 인도해야 하느니라. 예. 저승사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무상. 예, 대왕님. 넌 15명을 맡아라. 15명입니까? 그렇다. 그리고 김민우도 함께 가거라. 염라대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이니라. 15명을 무사히 인도하면 내 살 길을 열어주겠노라. 정말입니까? 거짓말하지 않느니라. 하지만 한 명이라도 실패하면. 염라대왕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넌 영원히 이곳에 남게 될 것이니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15명. 6시간 안에 한 명도 빠짐없이 할 수 있겠느냐? 하겠습니다. 좋다. 가거라. 붕괴 현장. 서울 강남구 삼성동. 20층짜리 오피스텔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가 수십 대 모여 있었고 구조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저기 무상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혼들이 보였습니다. 무너진 건물 주변에 멍하니 서 있는 사람들. 젊은이, 노인, 아이, 여자, 남자. 모두 자신이 죽었다는 걸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15명 전부 저기 있습니다. 무상이 명부를 펼쳤습니다. 1번 김영수 45세 회사원. 잠깐만요. 제가 무상을 멈췄습니다. 한 명씩 데려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6시간 안에 15명이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있습니다. 예. 저는 혼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혼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저승사자입니다. 여러분 모두 방금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말도 안 돼. 거짓말이지? 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건물을 보세요. 혼들이 무너진 건물을 봤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저 안에 있습니다. 지금 구조대가 찾고 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아니야. 한 여성이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노인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갑자기 죽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혼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승사자의 실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3일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 네. 명부에 이름이 잘못 적혔습니다. 김민수와 김민우를 혼동해서 중년 남성 하나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당신은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우린요? 저승으로 가셔야 합니다. 싫어요. 젊은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도 안 낳았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딸 시집도 못 보냈고 아내도 혼자 두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많은 혼을 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도 있었고 담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 노인 하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고, 변하지 않는 건 없다고. 무상이 제 옆에 섰습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삶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승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습니다. 살아온 대로 받습니다. 천국이랑 지옥 있어요? 있습니다. 전 어디로 가요? 저는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7살쯤 돼 보였습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 갈 겁니다. 엄마도 거기 있어요?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그럼 엄마 못 봐요? 지금은요. 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만날 겁니다. 어머니가 나중에 오시면.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갈게요. 작은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다른 혼들도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저도 가겠습니다. 저도요. 어차피 선택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순순히 가는 게 낫겠네요. 15명 모두 모였습니다. 무상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떻게 말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무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저승사자 재능이 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염라대왕 앞에 15명이 일렬로 섰습니다. 염라대왕이 하나씩 명부를 확인했습니다. 김영수 천국 2층 평범한 회사원 착하게 살았습니다. 이민정 환생 27살 여성 짧은 삶이었지만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박준영 지옥 2층 80년 횡령으로 수십 명 피해를 입혔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내 죄를 덜어주진 않느니라. 쿵 바닥으로 꺼졌습니다. 최서연 천국 4층 평생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강민호 환생 윤지혜 천국 1층 정대호 지옥 1층 30년 하나씩 심판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김하늘 7세 천국 7층 아까 그 아이였습니다. 김하늘 너는 아무 죄가 없구나. 네. 천국 7층 부처님 곁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어머니를 기다리거라. 엄마 언제 와요? 50년 뒤니라. 오래네요. 천국에선 시간이 빠르니라. 금방 올 것이니라. 아이가 빛으로 감싸였습니다. 천천히 위로 떠올랐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잘 가렴.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15명 모두 끝났습니다. 염라대왕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잘했느니라, 김민호. 감사합니다. 약속대로 내게 기회를 주겠노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 하지만 염라대왕이 무상을 받습니다. 조건이 있느니라. 무슨 조건입니까? 무상이 대신 벌을 받아야 하느니라. 예. 무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무상, 넌 500년 동안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느니라. 하지만 이번 한 번의 실수로 혼이 잘못 죽었느니라. 죄송합니다. 책임을 져야 하느니라. 염라대왕이 호를 들어 올렸습니다. 무상, 넌 인간으로 환생하느니라. 그리고 100년간 인간의 삶을 살아야 하느니라. 무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승사자의 모든 힘을 잃고 평범한 인간이 되느니라. 그것이 내 벌이니라. 대왕님, 대신 김민호는 살려보내겠노라. 이것이 내 속죄니라. 무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상, 제가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 잘못도 아닌데. 아닙니다. 무상이 저를 봤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기회요? 500년 동안 저는 죽음만 봤습니다. 한 번도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무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도 인간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당신처럼. 무상, 부탁이 있습니다. 뭡니까? 100년 뒤 제가 다시 저승사자가 되어 당신을 데리러 갈 겁니다. 그때까지 잘 사세요. 후회 없이. 무상의 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승사자의 옷이 벗겨지고 평범한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전해주세요. 무상이 작은 편지를 건넸습니다. 누구한테요? 20년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무상이란 이름의 학생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 제게 이 편지를 전해주세요. 그럼 모든 게 이해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을 마치기도 전에 무상이 사라졌습니다. 환생한 겁니다. 챕터 9 돌아가는 길. 이제 내 차례니라. 염라대왕이 저를 봤습니다. 살아 돌아갈 준비가 되었느냐? 준비요? 그렇다. 내가 3일 동안 본 것, 배운 것, 느낀 것, 그 모든 걸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거라.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염라대왕이 제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윙. 머리가 울렸습니다. 수많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박성진, 이순자, 강수진, 최민기. 3일 동안 만난 모든 혼들. 이 기억을 절대 잊지 마라. 이것이 내가 받은 깨달음이니라. 네. 그럼 가거라. 육신으로 돌아가거라. 염라대왕이 호를 들어 올렸습니다. 쿵. 쿵쿵쿵. 한 번 더. 한 번 더. 심폐소생술 계속. 누군가 제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구급차 아니었습니다. 살아났어요. 의식 돌아왔습니다. 환자 상태 안정. 병원으로 이송. 김민호 씨 들리세요? 김민호 씨.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이 쉬었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심장이 11분간 멈췄었어요. 11분. 그 사이 저는 저승에 갔다 왔습니다. 가족들한테 연락. 이미 했습니다. 곧 병원에서 만나실 겁니다. 구급차가 달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차들이 달리고 건물들이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여보, 아내가 뛰어왔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렸어? 미수가, 어떡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아빠, 딸 서연이도 왔습니다. 괜찮아요? 많이 아파요? 괜찮아. 아빠 괜찮아. 가족들이 곁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함께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래요. 11분이나 심장이 멈췄는데 뇌 손상도 없고, 기적이 맞았습니다. 염라대왕의 배려였습니다. 여보,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미안해. 그동안 너무 무심했어. 갑자기 왜 그래? 앞으로 잘할게. 더 잘할게.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보. 살아만 있으면 돼. 서연아. 네, 아빠. 사랑한다. 아빠가 딸 많이 사랑해. 아빠, 왜 이래요? 무서워요. 아니야. 그냥 하고 싶은 말이었어. 3일 동안 배웠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한다는 것.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퇴원 후 일주일.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김 차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하셨어요. 11분이나. 운이 좋았죠. 책상에 앉았습니다. 밀린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짜증이 났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사했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김 차장님, 커피 한잔 하실래요? 후배가 물었습니다. 좋죠. 예전엔 바빠서 거절했었는데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밝아지신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나서 그런가 봐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2주 후, 여보, 오늘 저녁에 시간 있어? 왜? 외식하자. 딸도 데리고. 갑자기, 그냥, 가족끼리 밥 먹고 싶어서. 아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정말 많이 변했네. 그래. 응. 예전엔 회식 때문에 집에도 잘 안 왔잖아. 미안해. 아니야. 지금이 좋아. 저녁. 가족 셋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서연아, 요즘 학교 어때? 그냥요. 고민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해. 도와줄게. 아빠, 진짜 이상해요. 왜 이래요? 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그냥, 딸이 소중해서. 에이, 부끄러운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귓가가 빨개진 걸 봤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응?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집 계약 연장해야 하는데 어떡할까? 이사 가자. 예. 전세 말고 아예 집을 사자. 무슨 돈으로? 대출 받고 부모님한테도 좀 빌리고 어떻게든 해보자. 하지만 우리 가족이 편히 살 집이 필요해.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당신, 진짜 달라졌네. 응, 많이 달라졌어.
죽음 앞에서 깨달았습니다. 나중은 없다는 것. 지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한 개월 후, 토요일 아침, 여보, 나 잠깐 다녀올게. 어디? 봉사활동. 봉사활동? 아내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응.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당신이? 진짜? 응.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하려고. 아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독거노인 복지센터 10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처음 오셨어요? 봉사 담당자가 물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일 하시네요. 요즘 젊은 분들 잘 안 오는데. 부끄럽습니다.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번째 집, 이순자 79세. 문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이순자, 저승에서 만난 그 할머니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누구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아, 도시락 배달 오셨구나. 네. 고마워요, 젊은이. 아닙니다. 할머니가 도시락을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일 잘 안 하는데 기특하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고마워요.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지. 할머니의 미소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승의 이순자 할머니. 평생 남을 도우며 산 그분.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3개월 후, 여보, 이거 봐. 아내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집 매매 계약 완료. 정말? 응, 드디어 우리 집이야. 아내가 뛰어서 기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집 생겼어. 진짜요. 딸도 뛰어나왔습니다. 가족 셋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3일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일. 하지만 해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6개월 후, 출근길. 평소처럼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그 횡단보도. 6개월 전 죽었던 바로 그곳.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걸으려는 순간 옆에서 할머니 하나가 비틀거렸습니다. 어머, 할머니가 넘어지려 했습니다. 저는 얼른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를 부축해서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건너편에 내려놓고 다시 횡단보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초록불이 빨간불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급하게 뛰었습니다. 킥. 오른쪽에서 차가 달려왔습니다. 또 순간 6개월 전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차가 제 앞에서 멈췄습니다. 딱 운전자가 창문을 내렸습니다. 조심하세요. 뛰어다니면 위험해요. 죄송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살았습니다. 이번엔 진짜 살았습니다. 건널목을 건너며 하늘을 봤습니다. 무상, 덕분에 살았어. 고마워. 1년 후, 여보, 이거 뭐야? 아내가 서랍에서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 그거. 무상이 준 편지였습니다. 20년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 무상에게 전달. 무슨 편지야? 친구가 부탁한 거야. 20년 뒤에? 응. 그때 전해주면 돼. 아내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한 친구네. 저는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20년 뒤, 2043년. 그때 무상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인간으로 환생한 무상을. 그리고 이 편지를 전해주면 모든 게 이해될 겁니다. 2024년 11월 7일.
사고가 난 지 정확히 1년이 되는 날, 저는 그 횡단보도에 섰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고마워 무상, 바닥에 꽃을 놓았습니다. 저를 살려준 저승사자, 대신 벌을 받은 친구, 잘 살고 있어, 후회 없이 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1년 동안 바뀐 것들, 가족과 매주 외식, 딸과 매일 대화, 아내에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기, 월 1회 봉사활동, 내 집 마련, 화내지 않기, 감사하며 살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제 삶을 바꿨습니다. 회사에서도 달라졌습니다. 김 차장님, 요즘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네. 뭔가 여유로워지신 것 같아요. 죽다 살아났으니까요. 농담처럼 말했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죽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여보세요 엄마. 민호야, 저녁 먹었니? 아직이요. 지금 퇴근하는데. 그럼 우리 집에 들러. 아빠랑 같이 밥 먹자. 네 엄마. 예전 같았으면 피곤하다고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부모님도 언젠간 떠나실 겁니다. 지금 함께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부모님 집, 어서 와라 아들. 아버지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음식 준비했다. 밥상에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생선구이.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왜?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놀라셨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말하고 싶었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우리 아들, 사고 이후로 많이 달라졌네. 네, 많이 배웠어요. 죽음 앞에서, 저승에서, 무상에게서, 밤,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왔어. 딸이 뛰어왔습니다. 우리 딸. 오늘 학교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발표대회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우리 딸 최고네.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려줬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요즘 매일 늦게 오는데. 괜찮아. 이게 행복이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 함께 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밤 11시, 잠들기 전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났습니다. 3일 동안 만난 혼들, 박성진, 이순자, 강수진, 최민기, 그리고 15명의 건물 붕괴 희생자들, 다들 잘 있겠지? 천국에 간 사람들은 평안할 겁니다. 지옥에 간 사람들은 벌을 받고 있겠죠. 그리고 무상은 어딘가에서 인간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잘 살아, 무상. 100년 뒤에 보자.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가는 길,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불, 기다렸습니다. 옆에 노인이 서 계셨습니다. 날씨 좋네요. 네. 노인이 대답하셨습니다.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노인이 걸으려 하셨는데 다리가 불편하신 것 같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아, 고맙네. 팔을 잡아드렸습니다. 천천히 함께 걸었습니다. 작은 친절, 작은 배려, 작은 행동.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큰 일은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건널목을 다 건넜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아닙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노인이 가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죽음보다 무서운 것은 깨닫지 못한 삶이라고.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삶의 소중함, 가족의 소중함, 시간의 소중함, 그리고 작은 것들의 소중함. 3일 동안의 저승 체험.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 그리고 깨달음. 주머니에서 무상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 적힌 글씨. 20년 뒤 서울대학교 철학과 무상에게. 기다릴게, 친구야. 편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오늘도 후회 없이, 오늘도 사랑하며.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께 오늘 하루도 감사하십니까?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후회 없이 사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작은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것이 쌓여 큰 복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